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드리비티브라는 개념을 공부합니다. 자, 이 드리비티브라는 개념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캘큘러스 내용을 배우는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뭐 리미트, 컨티뉴어티 이런 내용들을 배웠죠. 그런 내용들은 프리캘큘러스에서도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은 캘큘러스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 불과했던 내용들인데, 자, 이제 드리비티브, 우리가 캘큘러스라고 했을 때 이 드리비티브란 거랑 드리비티브, 그 다음에 인테그랄, 이 두 개로 크게 나눠요. 이 두 파트를 크게 배울 건데 그 중에 하나는 파트인 이제 드리비티브를 본격적으로 배울 거고요. 이번 시간에 드리비티브의 개념을 배울 건데 캘큘러스 배울 때 가장 사실 기초가 되고 중요한 개념이에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핵심적인 개념이고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사실상 뒷부분으로 넘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이 개념을 또 완벽하게 100% 이해하기 도 힘들어요. AP 시험 5점 나온 애들도 너 드리비티브 개념 확실히 얘기해봐라 하면 잘 얘기 못해요. 그 정도로 본질적이고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처음 배울 때 100%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여러분이 이 개념의 본질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 이걸 들으면 여러분이 평생 처음 들은 개념일 거예요. 처음 듣는 아주 희한한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이거 진짜 희한하다, 좀 생소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도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걸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 해 나가다 보시면 또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다 보시면 더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우리 이제 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디리비티브 개념 여러분 교재 보시면 두 가지로 딱 돼 있을 거예요. 요 위에 보시면은 슬로프 오브 텐전트 라인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제 인스탄테니어스 레이트 오브 체인지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자, 인스탄테니어스 레이트 오브 체인지라는 거는 순간적인 변화율이 되는 거죠. 순간적인 변화. 자,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레이트 오브 체인지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에버리지 레이트 오브 체인지라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전까지 많이 배웠어요. 에버리지 레이트 오브 체인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A고 이게 B야. 여기가 FA고 여기가 FB잖아요. 자, 그럼 이 시퀀트 라인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변화율, 이 변화율이 뭐냐면은 FB 빼기 FA, B 마이너스 A 해가지고 자, 이게 뭐예요? 이 시퀀트 라인의 슬로프. 이게 에버리지 레이트 오브 체인지죠. 뭐 이건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근데 이번에 배울 거는 인스탄테니어스 레이트 오브 체인지라는 게 뭔지를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배우기 앞서서 자, 여기 그림은 뭐냐면은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유명한 과학자 뉴턴이죠. 뉴턴.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고 평가받는 과학자인데 자,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좀 희한한 사람이죠. 우리 좀 이 평범한 사람들이랑 좀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인 게 뭐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서 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또 어떤 걸 또 발견했냐면 벌이 이렇게 해서 벌이 이게 벌이야. 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데 벌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번뜩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벌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속도 개념에서 평균적인 속도는 구하기 쉽잖아요. 평균적인 속도는 예를 들어서 벌이 지금 날아가는데 이때부터 이때까지 타임 인터벌 시간이 뭐 10초가 지났어. 10초가 지났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m라고 쳐. 그러면 이제 이 벌의 평균적인 속도는 이로 나누면 1m/s. 그래서 뭐 시간당 1m, 뭐 1초당 1m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평균적인 속도 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뉴턴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벌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순간 이렇게 운동하는 이 순간 이 수많은 순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이에. 그럼 이 그 순간의 순간적인 속도가 얼마일까라는 참 희한한 생각을 한 거야.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순간의 속도를 구하려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서 뭘 구해야 되냐면 우리가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동한 거리를 타임 인터벌로 나누잖아요. 자, 그러면 순간 속도를 구하려면 순간 이동한 거리, 그 순간에 이동한 거리를 순간이라는 개념으로 나눠줘야 돼. 순간이라는 타임 인터벌로 나눠줘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개념을 정의 내릴 것인가. 즉, 이 순간이라는 거를 인스턴트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순간적인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근데 여러분 순간적인 속도가 뭘까? 막 이렇게 궁금하시죠? 그게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 계기판 보시면 계기판에 이제 계속 속도계에 이게 속도가 뜨잖아요. 근데 이 속도계의 속도가 이게 평균적인 속도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마다 이 속도가 달라지잖아.
그럼 내가 보는 그 순간에 순간적인 속도를 구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순간적인 속도를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 개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데리비티브라는 개념을 뉴턴이 만들어낸 건데, 자, 다음 페이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순간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 낼 것인가, 순간이라는 거를. 자, 우리가 속도라는 게 이제 평균적인 속도라는 게 평균적인 변화율이죠. 어떤 타임 인터벌 단위 평균적으로 포지션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라는 평균적인 변화율, 에버리지 레이트 오브 체인지의 이 개념인데, 자, 그럼 인스턴테니어스 레이트 오브 체인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공부하려면 인스턴트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개념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정의를 우리가 내릴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요거는 그냥 여기가 x, y인데, 요거를 일단은 요 x를 타임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순간적인 속도라는 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거는 fx인데, 요거는 여러분 포지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물체의 포지션, 벌이죠, 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타임이 여기 a고 여기는 a 플러스 델타 x라고 치면, 자, 여기가 fa, 여기가 fa 플러스 델타 x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타임이 a부터 a 플러스 델타 x까지의 평균적인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뭐 그건 쉽죠. 이 시퀀트 라인의 슬로프가 되겠죠. 이 시퀀트 라인 슬로프. 그래서 자, 요게 델타 x고 요게 델타 y면 평균 속도는 델타 y를 델타 x로 나눠주면 되죠. 평균 속도. 그럼 얘를, 자, 이 그래프상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그 다음에 a 플러스 델타 x에서 a 빼면은 이제 델타 x. 자, 이렇게 하면은, 자, 평균적인 속도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에버리지 레이트 오브 체인지죠. 에버리지 레이트 오브 체인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 자, x가 a일 때에 at x가 a인 순간에 속도는 얼마일까? 라는 개념을 우리가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일단 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워요. 리미트를 씌워가지고 델타 x를 0으로 한번 보내봅시다. 여기다가 리미트 씌워요. 리미트 씌워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봅시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요, 이 델타 x가 0으로 가잖아. 이 델타 x가 0으로 가잖아. 델타 x가 0으로 가잖아. 델타 x가 0으로 가긴 가는데, 이게 델타 x가 0으로 어프로치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델타 x가 0이 되는 건 아니야. 근데 0으로 어프로치 하니까 사실상 0에 가까운 어떤 숫자, 그렇죠. 사실상 0에 가까운, 그러니까 사실상 0인데 현실적으로 0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델타 x를 리미트 씌워가지고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얘가 0은 아닌 어떤 아주 미세한 어떤 타임 인터벌이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낼 거냐면, 얘를 수학적으로 얘를 순간이라고 정의낼 거예요. 순간.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돼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 x가 타임이기 때문에 이 원래 델타 x라는 거는 타임 인터벌이에요. 그렇죠? 어떤 일정한 타임 인터벌인데 그걸 0으로 보내요. 리미트 씌워가지고 0으로 보내. 자, 그러면 이 델타 x가 0으로 어프로치 하는 거지 0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사실상은 0에 가까운 어떤 타임 인터벌이 있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순간, 인스턴트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자, 정의를 내리는 거고, 리미트 씌워가지고 델타 x를 0으로 보낸 이 델타 x 값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부를 거냐면 dx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dx라고 이제 부른다. 이거는 이제 순간이라고 정의를 내릴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델타 y는 어떻게 될까? 자, 위에 보시면 델타 x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 a 플러스 델타 x가 a로 가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뺀 거, 이것도 0으로 가죠. 이것도 0으로 어프로치 하죠. 자, 근데 얘도 0으로 어프로치 하는데, 수학적으로 0으로 어프로치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0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사실상 0에 가깝죠. 그러니까 사실상 0이나 다름없죠, 그냥. 사실상 0이 다름없는데 0은 아니야. 그럼 얘도 어떤 일정한 변화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y 값이 이 dx라는 순간에 변화한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주 조금 변화한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부를 거냐면 dy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dy를 dx로 나눈 거. 지금 이 문제에서 y는 포지션이고, 이동한 거리라고 생각하세요. 편하게. 얘가 이동한 거리고 x는 지금 타임인데, 순간이라는 타임 인터벌 동안에 순간적으로 이동한 거리. 그럼 얘를 얘로 나누면 얘는 뭐가 될까?
순간적인 속도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게? 이게 순간적인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평균적인 속도에 여기 이 구하는 거 여기에다 델타 y 오브 델타 x에다가 이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우리가 순간적인 속도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순간이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정의내리는 방법은 리미트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잠깐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내용을 일단은 중간 정리. 자, 우리가 델타 y 오브 델타 이렇게 적은 거. 지금 이 처음 배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여기 연습장에 적어 보시면서 자, 요거를 우리가 요거는 이제 평균적인 속도.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요거는 AROC라고 부르죠, 우리가. Average Rate of Change. Average Rate of Change. 이건 우리가 익숙한 개념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x가 타임이고 y가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그러면 얘는 Average Velocity예요. 이 상황에서는 Average Velocity. 이 상황에서 의미하는 거는 Average Velocity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를 AROC라고 이제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웠어. 리미트 씌워가지고 델타 x를 0으로 보냈어. 그럼 델타 y 오버 델타 x. 자,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뭐라고 쓴다고요? 얘는 dy 오버 dx라고 쓴다. 순간의 변화량. 얘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다가 얘는 리미트 해가지고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 a 델타 x 하게 되면 얘는 순간적인 변화율이 되겠죠. 순간적인 변화. 왜냐하면 이 순간적으로 변화한 변화량을 이 순간으로 나눠주면 순간적인 변화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부를 거냐면 이렇게 IROC라고 부를 거예요. IROC. Instantaneous Rate of Change. 순간적인 변화율. Instantaneous Rate of Change. IROC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지금 우리는 이게 속도를 구하는 거죠. 이 순간적인 속도. 순간 속도는 그냥 어떻게 부르면 되냐면 Instantaneous Velocity라고 불러도 되고 Instantaneous Velocity라고 불러도 되고 Instantaneous라는 말을 빼고 그냥 이거 없이 Velocity라고 부르면 우리가 앞으로 그냥 얘는 Instantaneous Velocity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요 벨로시티랑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일단은 요 개념은 그냥 뭐 그렇다고 넘어가셔도 되고 얘를 AROC라고 부르고 얘를 IROC라고 부른다. 얘는 에버리지 레이로 평균적인 변화율, 얘는 IROC 인스턴테니어스 레이트 오브 체인지 순간적인 변화율 이렇게 부른다. 자, 요 개념 요거를 잘 정리하시고 얘는 여러분 달달라 외우셔야 돼요. 달달라 외우시고 자, 이거 이해는 되시죠? 얘를 리미트 씌워가지고 델타 x를 0으로 보내니까 얘가 dy 오브 dx가 됐다. 이 dx라는 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순간으로 정의 내릴 수 있고 얘는 순간으로 정의 내릴 수 있고 얘는 그 순간에 변화한 변화량. 그래서 순간에 변화한 변화량을 순간으로 나누면 순간적인 변화율이 된다. 라는 개념. 그리고 이건 우리가 이제 이 예에서는 x를 타임이라고 하고 y를 포지션의 변화라고 했을 때 이 순간 dx라는 순간 dy라는 거는 그 순간에 변화한 포지션의 변화 그 이동한 거리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이동한 거리를 순간으로 나누면 순간적인 속도가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은 우리가 지금은 속도라는 뭐 거리 속도 이 개념에다가 해서 뭐 평균 속도를 이 순간 속도를 구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이제 쓰게 될 거예요. 쓰게 될 건데 자, 이 IROC라는 개념이 이렇게 리미트를 씌워가지고 나왔다는 거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일단 정리해 두시고 자, 근데 얘를 이제 그래프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IROC 지금 설명한 IROC, Instantaneous Rate of Change.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걸 드리브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브티브. 이게 드리브티브예요. 이게 드리브티브다.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돼요. IROC가 드리브티브구나. 평균적인 변화율에다가 AROC에다 리미트 씌워가지고 이거 IROC 만든 거. 이게 드리브티브구나. 여러분 이렇게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더 표현해 볼게요.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자, 이 그래프 상에서 자, 요게 이제 시퀀트 라인이 이렇게 있죠. 이 시퀀트 라인의 슬로프는 AROC였죠. 시퀀트 라인의 슬로프는 AROC였는데, 자, 우리가 리미트를 씌워가지고 델타 x를 리미트 씌워가지고 델타 x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델타 x 0으로 보내면 a 플러스 델타 x가 a로 계속 어프로치하죠.
자, A로 어프로치하면 이 그림이 어떻게 이 시퀀트 라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A 플러스 델타 X가 계속 이렇게 이쪽으로 계속 올 거예요. 계속 이쪽으로 오면 이 포인트가 계속 이렇게 이쪽으로 올 거죠. 계속 오겠죠, 이쪽으로. 근접해서 오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왔다고 쳐. 그러면 이 시퀀트 라인이 이렇게 변해. 맞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왔다고 쳐. 그럼 시퀀트 라인이 이렇게 변할 거고. 여기까지 왔어. 그럼 시퀀트 라인이 이렇게 변할 거고. 여기까지 왔어. 그럼 시퀀트 라인이 이렇게 변할 거고. 그럼 계속 이렇게 오잖아요. 계속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오니까 그럼 계속 오다 보면 이렇게 탄젠트 라인이 이렇게 딱 생긴다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탄젠트 라인이 생기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자, 여기 이렇게 딱 탄젠트 라인이 딱 생겼어.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포인트 같이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림상으로.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만약에 무한대로 확대할 수 있는 현미경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무한대로 확대할 수 있는 현미경으로 여기를 한번 확대를 해보시면 여기가 사실은 이 포인트가 아니라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가 A예요. 여기가 A 플러스 델타 X예요. 자, 델타 X를 0으로 보내기를 했는데 델타 X를 0으로 보냈지만은 이 델타 X가 0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사이에 DX라는 어떤 인터벌이 있다고 했어요. 0에 가까운, 사실상 0에 가까운, 그러니까 사실상 0이지만 수학적으로 0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0이 접근하지만 사실상 0이나 다름없는 어떤 인터벌이 있다고, 그걸 DX라고 우리가 정의 내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A가 A 플러스 델타 X 이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얘가 얘한테 어프로치하는 거니까 여기 DX라는 인터벌이 생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DX라는 인터벌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DY라는 인터벌이 이렇게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텐전트 라인이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미경으로 무한대로 확대해 보면은 이 DX라는 인터벌이 있고 DY라는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이 텐전트 라인의 슬로프라는 개념은 그러면 뭐냐면은 DY 오버 D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텐전트 라인의 슬로프는 DY 오버 DX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DY 오버 DX가 뭐였냐면은 인스턴테니어스 로일 오브 체인지였죠. 자, 그럼 인스턴테니어스 로일 오브 체인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표현하게 되면 텐전트 라인의 슬로프가 되는 거야. 다시 자, 그러면 우리가 x 이퀄 a일 때 x 이퀄 a에서 인스턴테니어스 로일 오브 체인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 a 델타 x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렇게 표현한 거를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이게? 슬로프 오브 텐전트 라인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리비티브라고 했을 때 인스턴테니어스 레이트 오브 체인지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얘 슬로프 오브 탄젠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드리비티브가 뭐냐 했을 때 개념이 뭐냐 했을 때 슬로프 오브 텐전트 라인이랑 얘랑 요거 슬로프 오브 텐전트 라인이랑 인스턴테니어스 레이트 오브 체인지 두 개 같이 있는 게 이런 의미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됐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일단은 대략적으로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아주 성공 중인 거고. 자, 그럼 총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다음 문제 풀기에 앞서서 총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AROC라고 했을 때 AROC라는 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얘가 슬로프 오브 뭐였죠? 슬로프 오브 시퀀트 라인 이라고 할 수 있죠. AROC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델타 Y 오버 델타 X. 얘는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하고 델타 X 이렇게 표현해서 얘는 평균적인 변화율.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아까 전에 예를 든 예에서 보면 얘는 평균적인 속도.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새로 배운 개념으로서 IROC 순간적인 변화율. 얘는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뭐였냐면 슬로프 오브 텐전트 라인. 슬로프 오브 텐전트 라인. 슬로프 오브 텐전트 라인이 되는 것이고. 그럼 얘를 이제 리미트 씌워 얘네들 리미트 씌워 가지고 델타 y 리미트 씌우면 델타 x가 어떻게 변했냐면 얘가 dy 오버 dx 이렇게 변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또 리미트 씌워 가지고 이제 요거는 그대로 쓸게요. 델타 x를 0으로 보냈어. 자,
자,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였다? 순간적인 변화율 IROC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 지금 적어드린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표 5개 해놓고 연습장에다 여러 번 좀 연습을 좀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리고 특히 이제 이 데피니션,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derivative definition인데, 자, 요거를 연습을 많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다음 페이지부터 또 이거를 이제 최종 정리할 때는 델타 x를 이제 h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델타 x를 보통 h라고 표현해요. 델타 x를 h. 델타 x라고 적으면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앞으로 델타 x를 h라고 표현해서 이제 계속 표현할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일단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연습장에다 한 5번만 연습만 해보신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fx equal x 스퀘어드라는 펑션이 있는데 포인트 1,1에서의 슬로프를 구하래요. 자,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그려온 거예요.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이거 안 나오고 처음 설명하는 거니까. 자, 이게 x 스퀘어드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1,1에서의 슬로프를 구하라는 게 1,1에서의 텐전트 라인의 슬로프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슬로프 오브 텐전트 라인 여기 없어도 여러분이 이거는 어떤 포인트에서의 슬로프라는 게 텐전트 라인 슬로프겠죠. 포인트 2개가 나온 다음에 얘랑 연결하는 슬로프를 구하라면 그건 시컨트 라인 슬로프일 텐데, 어떤 하나의 포인트에서 슬로프라는 거는 텐전트 라인 슬로프. 즉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x가 1일 때 슬로프 오브 텐전트 라인을 구하라. 자, 그럼 이거 뭐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랑 같은 거예요? 이게 x가 1일 때 IROC 구하라는 거죠. IROC.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우리 IROC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돼? 아까 전에 x가 a일 때 IROC를 우리가 데피니션을 어떻게 정의내렸냐면 리미트 씌워가지고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오버 델타 x 이렇게 정의내렸잖아요. 근데 지금 x가 지금 1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x가 1일 때의 IROC는 여기 a 자리에다가 1을 넣으면 되는 거죠. 1 a 자리에다가 1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얘를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리미트 값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자 f 1 플러스 델타 x는 여기다가 넣으면 x에다 넣으면은 1 플러스 델타 x 스퀘어드 빼기 f1이니까 1이죠. 요거 델타 x. 자, 요것만 일단 빨리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자, 1 플러스 2 델타 x 플러스 델타 x 스퀘어드 마이너스 1 오버 델타 x. 하면 요거 이렇게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면은 요거는 2 플러스 델타 x가 되겠네요. 2 플러스 델타 x가 여기 이제 리미트 씌워야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자, 이게 2가 되겠네요. 2. 자, 2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2가 의미하는 거는 x가 1일 때의 텐전트 라인 슬로프, 즉 이 텐전트 라인의 슬로프를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x가 1일 때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 루트 x라는 그래프가 있고 이 루트 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1,1에서의 슬로프, 즉 이 텐전트 라인을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여기서 1,1에서 접하는 이 텐전트 라인을 그렸을 때 이 텐전트 라인 슬로프를 구해봐라 하면 마찬가지죠. x가 1일 때 IROC 구하라는 거니까 자,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고 x가 1일 때 IROC f1 플러스 델타 x 빼기 f1 그다음에 델타 x.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죠. 일단 이 부분만 빨리 계산해 볼게요. 루트 1 플러스 델타 x 빼기 1 오버 델타 x. 자, 요거 이제 레셔널라이제이션 해줘야 되니까 루트 1 플러스 델타 x 빼기 1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델타 x 플러스 1 하고 델타 x 루트 1 플러스 델타 x 플러스 1. 자, 이거 이제 계산해 주면 되죠. 여기. 자, 그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거를 답안지에 쓰실 때는 리미트 반드시 빼뜨리시면 안 됩니다. 리미트 반드시 적어 주셔야 돼요. 요거 없으면은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저도 이제 수업할 때 귀찮아가지고 리미트 막 빼뜨리고 그럴 때 있는데 웬만하면 안 빼뜨릴게요. 제가 빼뜨리니까 여러분은 막 따라서 빼뜨리더라고. 나도 귀찮아. 선생님이 귀찮으면 나도 귀찮아요. 이런 식으로 빼뜨리는데 이거 빼뜨리면 제 의미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 빼뜨리시면 안 됩니다. 리미트 계산하실 때. 자, 위에 정리하시면은 1 플러스
루트 x 빼기 1, 아래는 그대로 루트 x. 루트 1 플러스 델타 x 플러스 1 하면은 1 없어지고, 자, 요 델타 x도 캔슬링해서 없애버립시다. 왜냐면은 지금 0 오버 0형 되니까 이 캔슬링을 해야 되죠. 자, 없애주신 다음에 그러면 여기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위에는 그러면은 1이 남고 아래는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남네요. 그래서 얘는 1 오버 2가 되겠네요. 계산해 주시면. 자, 1 오버 2가 되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x가 1일 때 이 텐전트 라인의 슬로프를 우리가 구해준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 인스턴테니어스 레이트 오브 체인지를 구해준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 다다음 시간 정도에 요 계산을 사실 되게 편하게 하는 방법을 사실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이 데리비티브의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반드시 연습을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 공부하는데 여기 derivative as a function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 이제 교재 내용 공부하기 앞서서 전반적인 내용을 일단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우리 앞에서 여기 이제 x 스퀘어드라는 펑션이 있고 1,1에서 이 탄젠트 라인 슬로프를 구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표시를 f 프라임 1 이렇게 이제 표시하게 되면 이 표시의 의미가 뭐냐면 x가 1일 때의 탄젠트 라인 슬로프, 즉 x가 1일 때 데리비티브, x가 1일 때 IROC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표시가 이런 의미인데, 근데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x가 1일 때 우리가 아까 구해보니까 요거를 f 프라임 x라고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x가 1일 때 f 프라임, 즉 f 프라임 1 아까 우리가 구했었죠. x가 1일 때 이 슬로프 아까 구하니까 2가 나왔었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x가 2일 때 슬로프도 구할 수 있겠죠. 요거 이제 구해보면 요거 이제 4가 나와요. f 프라임 2. 그다음에 x가 3일 때 f 프라임 3 이것도 구할 수 있겠죠. x가 3일 때 탄젠트 라인 슬로프도 구할 수 있겠죠. 이거 이제 구해보면 6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모든 x 값에 대해서 f 프라임 x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보면은 자, 이 전체 이 내용을, 이런 관계를 하나의 펑션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각각의 x 값에 대응하는 f 프라임 1, f 프라임 2, f 프라임 3 값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 f 프라임 x라는 요거를 하나의 우리가 펑션으로 보는 거예요. 얘는 하나의 펑션으로 봐서 얘를 어떤 펑션으로 보냐? 얘를 우리가 슬로프 펑션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떤 슬로프? 탄젠트 라인 슬로프. 각각의 x 값, 수많은 x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탄젠트 라인이 이렇게 수많은 탄젠트 라인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x 값에 따른 그때그때 탄젠트 라인이 있을 건데, 그 탄젠트 라인의 슬로프를 나타내는 펑션을 우리가 f 프라임 x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이거 이 내용이 다예요. 그래서 그냥 f 프라임 1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x가 1일 때의 탄젠트 라인 슬로프, x가 1일 때의 IROC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f 프라임 x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하나의 펑션으로서 여기 이 x에는 뭐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의 펑션으로서의 IROC, 데리비티브를 나타내는구나.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교재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봅시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derivative of fx at x equal a, 얘는 넘버다. 자,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뭔 얘기냐면 특정한 어떤 특정한 뭐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의 데리비티브를 구하면 그 데리비티브가 탄젠트 라인 슬로프니까 당연히 숫자가 나오겠죠. 넘버가 나오겠죠. 이제 그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다른 내용이랑 구분할 게 있어서 저희 이제 줄을 쳐놓은 거예요. 일단은 줄을 적어놓은, 이게 넘버라는 거 여기다가 좀 이제 줄을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 프라임 a라고 하면은 x 이퀄 a일 때의 텐전트 라인 슬로프다. IROC다 말씀드렸고, 자, 이거를 이렇게 이제 적는 거는 우리가 다 공부를 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여기를 델타 x는 이제 이렇게 적었잖아요. 델타 x 이렇게 적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대부분의 교과서는 델타 x라고 적기보다는 델타 x 대신에 h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표시를 해요. 왜냐면 이게 간편하잖아, 보기가. 그래서 여기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 빼기 fa 오버 h 이렇게 이제 표시하면 이게 f 프라임 a를 나타내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 파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AP 칼큘러스 시험도 컬리지 보드에서도 대부분 h라고 표시를 하는데,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는 h보다 델타 x를 선호하는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이렇게 표시를 해놔도 이게 같은 얘기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요거 빼기 fa 오버 델타 x. 자, 이렇게 표시하나 이렇게 표시하나 이게 같은 얘기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표시해요. 교과서도 그렇고. 자, 요거는 이제 다 배운 거고. 자, 여기 밑에 보니까 F'A를 표시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이렇게 있다는 거. 요건 하나 좀 여러분 체크를 해두세요. 이런 방식으로 F'A를 표시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다시 전에로 돌아와서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델타 X인데 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그냥 X, 임의의 X 값이다 해가지고 X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 FA인데 여기가 FX죠. FX로 이제 바뀌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시컨트 라인의 슬로프가 뭐냐면 FX 빼기 FA잖아요. 요거를 X-A로 나눈 게 시컨트 라인의 슬로프고 여기에다 리미트를 붙여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리미트를 붙여가지고 이번에는 X를 A로 보내버리면 X를 A로 보내버리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이제 0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게 이제 IROC를 의미하는 그래서 F'A를 의미하는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그래서 F'A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요거는 이해하신 다음에 암기를 달달달달달달달달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달달달달달달 암기. 연습장에 여러 번 좀 적어 보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림도 그려보시고 이렇게 그림 그려보시고 여기를 한 번은 A 여기 한 번은 A 플러스 H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요거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적어보시고 한 번은 여기를 또 X라고 표시한 다음에 또 이 관계를 또 여러분이 또 연습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뭐 그래서 이건 앞에서 배운 거죠. fx가 x 스퀘어드라고 했을 때 x가 1일 때에 그때 데리비티브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f'1을 구하라는 것이고 이거 이제 이 포뮬라 이 디피니션에 따라서 쭉 푸는 거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이거 생략할게 이제 뭐 그래서 이렇게 풀면 이 2가 나온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구분할 개념은 뭐냐면 자, 이게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각각의 x 값에 따라서 f'(x를 이게 구해 보면 쫙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펑션 관계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F'X라고 하는 거는 F'X라고 우리가 표시하게 되면 얘는 펑션인 거예요. 슬로프 펑션인 거예요. 그렇죠? 얘는 숫자가 아니라 펑션인 거죠. 자, 그럼 F'X라는 것도 이 데피니션에서 표시할 수 있는데 우리가 F'A라고 했을 때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 빼기 FA 오버 H라고 표시했다면 이걸 하나의 펑션으로 봐서 이걸 x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하면 이 a 자리에다가 x만 넣으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이렇게 이제 표시하면 얘는 f'(x를 나타내는 표시가 된다. 그래서 자, 얘를 한번 실제로 한번 구해 볼게요. fx가 x 스퀘어드인데 이 x 스퀘어드라는 펑션의 데리비티브를 구하라. 이 데리비티브를 구하는 거는 얘는 슬로프 펑션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f'x를 구하라. 그냥 데리비티브를 구하라고 하면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at x equal 1에서의 데리비티브를 구하라면 이 특정한 x 값에서의 특정한 x가 1이라는 값에서의 텐전탈 라인의 슬로프를 구하라는 것이고 이런 표시가 없고 그냥 fx의 데리비티브를 구하라고 이렇게 나오면 fx의 슬로프 펑션을 구하라는 의미인데 그럼 f'x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f'x 이 식에 따라서 그대로 구하시면 돼요. 그대로 이제 구하시면 여기 x 넣어가지고 얘를 이제 정리해 보시면 한번 같이 그냥 요거 교재 내용 따로 처음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연습장에다 같이 한번 처음이니까 자, h가 0으로 갈 때 이거는 여러 번 좀 연습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처음에 좀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귀찮아도 저도 귀찮아 강의할 때 여러 번 좀 연습해보시면 자, 이걸 그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대로 이제 풀어보면 x 스퀘어드에다 이제 얘를 넣어가지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h의 스퀘어드 빼기 x 스퀘어드 오버 h. 자, 정리해 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이거 쭉 정리하면은 여기 x 스퀘어도 나와서 x 스퀘어도 x 스퀘어도 없어지고 2xh 플러스 h 스퀘어도 이렇게 생기겠죠. 그다음 h 이렇게 되는데 자, h가 0으로 갈 때 위에도 0으로 가고 아래도 0으로 가니까 0 오버 0 형태니까 이거 캔슬링 해줍시다. 캔슬링 해주면 여기 h 남고 자, 그럼 얘는 2x 플러스 h 남잖아요. 여기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은 이거 이제 0으로 없어지니까 이제 2x 이렇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한 게 뭐냐면 자, f'x라는 거는 2x라는 걸 구했어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fx가 x 스퀘어드라는 펑션인데 이 fx 펑션의 텐전트 라인의 슬로프에 대한 펑션은 그 펑션은 그거를 우리가 f'x라고 하는데 걔를 2x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은
자, 요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 f 프라임 x라는 펑션을 구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에 f 프라임 1는 여기다 넣으면 구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럼 2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x가 2일 때의 텐전트 라인 슬로프 f 프라임 2, 요거는 일단 2 넣으면 4구나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거야. 다 알 수 있는 거야. 모든 x 값에든 이제 다 알 수 있으니까 f 프라임 x를 아예 애초에 구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구하면 이게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f 프라임 x라는 거는 이 그냥 드리브티브라고 부르고, 얘를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도함수로 불러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 수학 배운 학생들은 도함수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도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얘는 함수라는 거, 얘는 펑션이라는 거, 그리고 f 프라임 a는 펑션이 아니라 얘는 어떤 특정한 어떤 밸류라는 거, 밸류. 넘버라는 거죠. 요거를 좀 구분을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f 프라임 x라는 거는 이제 펑션이고, 그렇죠. 얘를 어떻게 부르냐면 fx의 그냥 데리비티브라고 부른다. 됐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가서 잠깐만. 그래서 요거 the derivative of fx at x equal a, 요게 이제 붙어버리면 얘는 펑션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x 값에서의 텐전트 라인 슬로프를 i로 의미하는 거니까 걔는 값을 구해보면 넘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은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 좀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자, f 프라임 a를 정의 내리는 거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f 프라임 x를 정의 내리는 방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f 프라임 x도 우리 아까 두 번째 방식으로 정의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방식이 일단, 자, 두 번째 방식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두 번째 방식 f 프라임 a 표현하는 방식이 이거였어요.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fx 빼기 fa x-a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방식대로 f 프라임 x를 표현한다 했을 때 이 a 자리에다가 x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x가 되면 이거 뭐야? x로 보내고 x 빼기 x, fx 빼기 x, 이거는 그냥 0, 0이잖아. 이런 건 없어. 이런 건 이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f 프라임 x는 요 딱 한 가지 방식으로만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는 것도 구문에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피니션 요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여기다 형광펜 쫙 쳐놓고 여러 번 여러분이 좀 이렇게 써보시는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노테이션에 대한 내용. 자, 이제 데리비티브 노테이션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 f 프라임 x라고 했을 때는 이걸 뭐라고요? 데리비티브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뜻은 뭐라고? fx라는 펑션의 슬로프 펑션이에요. 슬로프 펑션. 텐전트 라인의 슬로프들이 각각의 x 값에 따라 있을 텐데 그것들을 함수 관계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 그 펑션을 의미하는 거다. 슬로프 펑션. 그다음에 얘를 y 프라임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 여러분 주제 다 있죠. 그다음에 얘를 우리가 다 했죠. 이거 dy 오버 dx라고 적는 거. 리미트 붙여가지고 하면 얘를 dy 오버 dx라고 이제 IROC 의미잖아요. 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y 대신에 y equal fx라고 이렇게 했을 때, y equal fx라고 했을 때 이 y 대신에 fx를 적을 수 있는데, fx를 적을 때는 여기 밑에 내려가지고 보통 이렇게 적어요. 예를 들어서 뭐 fx가 x 스퀘어드 플러스 1이야. 자, 그러면 f 프라임 x를 이렇게 적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적는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dx. 자, 이 의미가 뭐냐면은 x에 대해서 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디퍼런시에이션 한다는 뜻이에요. 데리비티브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fx에다가 요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f 프라임 x의 의미가 된다는 거. 요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연습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notation of the derivative at x equal a, 즉 f 프라임 a에 대한 노테이션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이제 적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적어도 같은 얘기예요. 그냥 dy over dx 적으면 요거는 그냥 데리비티브인데, 여기 바한 다음에 x equal a 하면 특정한 a 값에서의 데리비티브를 의미하는 표시가 되고, 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컬리지 보드 이제 해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적는데, 이렇게 적을 때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여기다가 x, y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y equal fx가 x 스퀘어드인데 f 프라임 1을 이렇게 적을 때 f 프라임 1을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죠. dy over dx 바한 다음에 x equal 1.
혹은 dy 오버 dx 다 한 다음에 자 x가 1일 때 여기가 1,1을 지나죠. 그러니까 이제 1,1, 1,1 이런 식으로 적어도 다 똑같은 의미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디퍼런시아 여기 보면 디퍼런시에이션이라는 단어 처음 나왔네요. 디퍼런시에이션은 뭐냐면 드리브티브를 계산하는 과정을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그래요. 드리브티브를 계산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드리브티브랑 디퍼런시에이션이랑 뜻이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달라요. 얘를 구하는 계산을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 것이고 자 이게 한국 수학 배운 학생들을 위해서 이 드리브티브를 도함수라고 이제 부르고 디퍼런시에이션을 미분이라고 그러죠. 미분.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미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수학에서 미분 적분할 때 그 미분 적분, 이 미분을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